안녕하세요. DIY 가능. 자, 보시면은 BMW 520i 차량입니다. 칼라 코드는 475번입니다. 앞범버 하단 부위하고 옆면 쪽 뭐 이렇게 스크래치가 좀 났어요. 그리고 뒷범버 쪽도 이렇게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래도 뭐 큰 사고는 아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지금 이제 샌딩을 진행했고요. 그 퍼티를 바르기 전에 1차 샌딩을 진행했습니다. 1차 샌딩은 320번 정도, 사포 320번 정도까지 진행을 했고요. 하단 부위도 이렇게 샌딩을 했습니다. 뒷범버 쪽도 이렇게 샌딩을 했고요. 뒷범버 쪽 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이 많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쪽은 좀 더 이제 깊이가 좀 깊은 스크래치가 발생을 했습니다. 퍼티를 이렇게 발라줬고요. 하단 부위도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퍼티를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뒷범버도 퍼티를 발랐습니다. 샌딩은 320, 400, 600번까지 진행을 해야지 이제 프라서페를 뿌릴 수 있겠죠. 600번까지는 스크래치를 프라서페가 감춰줄 수 있으니까요. 하단 부위도 이렇게 샌딩을 했습니다. 범버 쪽도 샌딩을 했고요.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은 유료 교육이 아니라 이제 뭐 간단한 조언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고객님이 진행을 하셨는데, 이런 부위들 있죠. 이런 부위들은 이제 이런 퍼티 색상이 다 없어지지 않게 샌딩을 하셨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이제 샌딩이 좀 많이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퍼티 작업을 다시 해도 되고, 2차 퍼티를 다시 하든가, 아니면은 서페를 뿌리고 그래도 좀 티가 난다 그러면은 기스 퍼티로 그냥 간단하게 마무리해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요. 망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프라서페를 위한 커버링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 부위 쪽, 그리고 요 테두리 선 쪽도 좀 다르게 마스킹을 했는데, 보시면은 이 부위는 역커버링을 한 거예요. 역커버링을 한 거고, 그리고 이쪽 부위는 굴곡이졌잖아요. 역커버링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리버스 마스킹이라고 있어요. 이제 리버스 마스킹이 뭐냐면은 요거는 처음 설명을 드리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킹 테이프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마스킹 테이프가 커버링이 없는, 마스킹 테이프는 커버링이 없는 거예요. 비닐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위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끈적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요 정도 선을 이쪽으로 접습니다. 이쪽으로 접게 되면은 요 부위가 살짝 뜨게 돼요. 붙였을 때. 그래서 역커버링과 똑같은 효과를 나타나게 돼요. 마스킹 테이프로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위를 리버스 마스킹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커버링을 정상적으로 붙여준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붙여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부위도 똑같이
역커버링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리버스 마스킹을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은 리버스 마스킹을 편하게 쉽게 접는 법을 영상을 한번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위도 꼼꼼하게 커버링을 했고요. 이제 역커버링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를 확대화면으로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커버링이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엔 리버스 마스킹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뒷범버 쪽도 마찬가지로 다 역커버링을 했죠. 이쪽도 역커버링하고 여기도 역커버링하고 여기도 역커버링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역커버링을 했습니다. 나중에 서페를 뿌린 다음에 내가 샌딩을 어차피 1000번으로 해야 되니까 편하게 샌딩을 하려고 이렇게 역커버링을 했습니다. 또 확대 사진이 있죠. 역커버링을 했다라는. 자, 서페를 두세 번에 걸쳐 가지고 뿌려줍니다. 한 번에 너무 진하게 칠해주는 게 아니에요. 프라 서페도 마찬가지로 한번 옅게 뿌려주고 좀 쉬었다가 또 다시 뿌려주고, 요걸 반복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색상이 이렇게 진하게 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서페를 뿌릴 때 이렇게 이게 뿌리는 면을 이렇게 커버링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다고 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서페를 뿌릴 필요는 없어요. 플라스틱이 드러난 곳이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짝 같은 경우에는 철판이 드러난 곳이나, 아니면은 퍼티를 바른 곳이나 그 부위 위주로 이렇게 서페를 조금 더 오버되게끔 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하단 부위도 서페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조금 범위를 좀 많이 잡으셨네요. 했을 때 한 요 정도만 해줘서도 되는데 너무 좀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페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커버링을 제거하니까 이 부위들이 옅게 나오는 거죠. 옅게 나오고, 아까 리버스 마스킹한 부분, 요 부위도, 요쪽 부위도 서페가 옅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옅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샌딩할 때 단차가 별로 없기 때문에 1000번으로 샌딩할 때 편하게 단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의 테크닉이 내가 작업을 할 때 속도를 빨리 내주고 그리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됩니다.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서 뭐 서페 뿌리고 뭐 그 순서만 외워서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을 어렵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것대로 따라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죠. 하단 부위도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테두리 부분이 좀 옅게 나왔죠. 이런 부분이 샌딩을 해야 되니까요. 확대 사진을 보여준 거죠. 옅게 나왔다고. 서페를 뿌리고 나니까 좀 이제 부족했던 스크래치 부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스퍼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 갈색빛 나는 게 기스퍼티들이거든요. 기스퍼티들을 고무 헤라를 이용해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그 기스들을 좀 감추어 주셨습니다. 다시 뭐 퍼티 작업을 하게 되면은 또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셨어요. 뭐 공업사나 외형봉원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기스퍼티를 이용합니다. 안 쓰는 게 아니니까요. 하단 부위도 좀 작업을 하셨네요. 이쪽도 좀 작업을 하셨고, 이제 뭐 내가 어느 정도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숙련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이제 뭐 기스퍼티 사용량이 좀 줄겠죠. 왜냐하면은 퍼티를 바를 때 더 신중하게 하고 샌딩을 할 때 더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프라서페를 뿌렸을 때 기스퍼티가 안 들어가도 되고 기스퍼티를 적게 써도 되는 그런 이제 서서히 경지가 올라가겠죠. 그죠?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뭐 기스퍼티를 쓴다고 해가지고 나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색상하고 투명을 뿌리기 위한 커버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샌딩은, 뿌릴 곳의 샌딩은 1000번 사포로 해가지고 스크래치를 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쪽 부위들이 더 옅어져야 되겠죠.
그죠? 이쪽 부위들이. 그래야지 나중에 색상하고 투명을 칠했을 때 턱이 안 보이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색상을 뿌릴 때 이 서페 위주로 우선 뿌려주시고, 이 서페 위주로 우선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부분은 이상 없으면 안 뿌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투명을 뿌린 다음에, 투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선까지 뿌리겠죠. 이 정도 선까지. 그리고 요쪽 부위에서 브랜딩을 잡아주게 됩니다. 부분 도색이니까요. 그래서 두 군데에 잡아주게 되죠. 위하고 아래하고. 이게 이제 투명까지 뿌린 부분이네요. 약간 오렌지 필은 있는데 그래도 뭐 자세히 보지 않는 한 그렇게 확 티는 나지 않습니다. 이런 오렌지 필이 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투명 뿌릴 때 이제 나오는 증상인데, 투명을 엘카 이제 그 투명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한 10cm 정도 되고요. 옆으로 지나가는 속도, 이렇게 뿌리면서 옆으로 지나가는 속도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느리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촉촉하게 박아 뿌린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막 멀리서 훅 이렇게 날리거나, 아니면은 또 멀리서 천천히 가도 멀리서 천천히 가면은 날림 현상이 나기 때문에 이런 오렌지 빛이 좀 날 수 있어요. 촉촉하게 안 묻었다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더욱 촉촉하게 묻어주면 되고, 그렇게 뿌리면은 이 오렌지 필 현상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뒷범버 같은 경우는, 투명 같은 경우에 색상은 어차피 이제 요 정도 서페 있는 쪽 뿌렸을 거고, 투명 같은 경우에는 이쪽은 다 뿌렸을 거예요. 이렇게 다 뿌리고 브랜딩을 여기서 이쪽 편에서 브랜딩을 잡아줬을 겁니다. 부분 도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명은 여기 다 뿌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뿌린 거죠. 투명을 최소 2번에 걸쳐서. 아까 앞범버보다는 조금 난데 그래도 약간 오렌지 필이 좀 있긴 있는데, 이제 투명은 하다 보면 점점 늘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오렌지 필이 났다고 막 실망하시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다 이제 마른 다음에 첨번으로 살짝 스크래치 내고 투명만 다시 가셔도 돼요. 그러면은 더 칼라 샌딩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걸 보고, 그러면은 더 이제 평평하게 투명을 나오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공업사 가면은 여기 이제 셀프 보건 120만원 벌었다 이렇게 했는데, 공업사 가게 되면은 120만원에 못할 것 같은데요. BMW 시리즈면은 앞범버 뒷범버 해가지고 그래도 한 뭐 150에서 180 나오지 않을까요? 결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훌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범버의 부분 도색은 도장면 넓이가 좁기 때문에 정확한 사포의 범위, 분사간 거리, 브랜딩 신라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BMW 475도 이처럼 정확한 조음만 있으면 셀프 도색으로 충분히 복원이 가능합니다. 엘카 페인트와 엘카 DIY 공간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내 차를 복원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엘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